당신이 포기한 건 재능이 없어서였나요? 아니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였나요? 오늘은 어쩌면 당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뉴욕 북쪽의 한 마을로 모여듭니다.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이곳에 입학한다는 건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입학 자격을 얻으려면 SAT 최상위 성적은 기본이고 체력 테스트, 리더십 평가, 심지어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지원자 10명 중 한두 명만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포인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입학 후 첫 여름, 신입생들은 비스트 베럭스라고 불리는 혹독한 훈련 캠프에 들어갑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군사훈련, 체력 단련, 극한의 압박.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생도들이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갑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선발된 사람들이 왜 스스로 포기하는 걸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연구팀과 함께 웨스트포인트 입학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입학 당시의 성적, 체력 점수, 리더십 평가, 이 모든 데이터를 놓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을까?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적도 체력도 리더십 점수도 아무런 예측력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공통점만 있었습니다. 더크워스는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릿. 이야기를 잠깐 더크워스 본인의 삶으로 돌려볼게요. 그녀는 원래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과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공립중학교 수학 교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 눈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크워스는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교실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처음엔 느려 보여도 결국 잘하게 되고 어떤 아이는 분명히 빠른데 어느 순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이 그녀를 다시 공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자가 됩니다. 그녀가 교사를 그만두고 연구자가 된 건 단지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포기하는 아이와 재능이 부족해도 끝까지 해내는 아이,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타고났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데 금방 치는 아이를 보면 재능 있네 라고 하고 수학 문제를 척척 풀면 머리가 다르다고 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손재주가 타고난 거야 라고 합니다. 재능. 우리 사회는 이 단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암묵적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재능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더크워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연구를 통해 보여줍니다. 실험 하나를 소개할게요.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같은 문제를 줍니다. 그런데 한 집단에게는 당신들은 이 분야에 재능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쉬울 때는 두 집단 모두 잘 풀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집단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린다? 그 순간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그럼 나는 뭐지? 그리고 도망칩니다. 재능이라는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더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노력 자체를 칭찬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문제가 안 풀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거야. 더 해보면 돼. 이 차이가 결국 인생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릿이 뭔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릿을 그냥 끈기나 인내심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크워스가 말하는 그릿은 그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릿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정과 지속성. 그런데 여기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매 순간 불타오르는 감정이라고 이해하는데 더크워스가 말하는 열정은 그게 아닙니다. 열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일관되게 끌리는 힘입니다. 오늘은 신나고 내일은 지겨운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같은 것에 계속 돌아오게 되는 그 무언가, 그게 진짜 열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은 단순히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지루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심지어 남들이 그만해라고 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그릿입니다. 마라톤 선수로 비유할게요. 42km를 달리는 선수가 37km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설레지 않습니다. 신나지도 않습니다. 다리는 무너지는 것 같고 숨은 찰 것 같고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달립니다. 결승선을 향해 여전의 자신보다 조금 더. 그것이 그릿입니다. 더크워스는 책에서 아주 간단한 수식을 제시합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를 제 언어로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이퀄 잘하는 사람. 하지만 더크워스의 관점은 다릅니다. 재능은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실력이 느는가의 속도입니다. 재능이 있다는 건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노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노력은 그 실력을 만들어내는데 한 번 작용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실력을 성취로 바꾸는데 또 한 번 작용합니다. 즉, 노력은 두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능이 평범해도 노력이 크면 재능 있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계발 구호가 아닌 이유는 더크워스가 실제로 수십 개의 분야를 연구해서 이걸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 예술가, 군인, 학생, 세일즈맨. 분야는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해낸 사람들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가장 그릿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릿을 어떻게 키우는데? 더크워스는 그릿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관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내 열정을 찾아야 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크워스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열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이게 내 천직이야 라는 계시 같은 게 오기를 기다리는 건 대부분의 경우 헛된 기다림입니다. 관심은 오랫동안 어떤 것에 노출되고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불씨를 꾸준히 키워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의도적 연습. 연습하면 늘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내가 잘하는 곡만 계속 반복하면 그건 연습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더크워스가 말하는 연습은 다릅니다.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을 골라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피아니스트라면 가장 어려운 소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농구선수라면 가장 성공률이 낮은 슛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작가라면 가장 쓰기 힘든 장면을 먼저 쓰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지루하기도 합니다. 내가 못한다는 게 계속 확인되니까 자괴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지점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의도적 연습의 핵심은 이겁니다. 편한 곳에서 하는 연습은 실력을 유지하고 불편한 곳에서 하는 연습이 실력을 올린다. 세 번째, 목적의식. 혼자만을 위한 목표는 생각보다 빨리 식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배우는 것,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될까요?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일이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지금 버티는 게 내 가족을, 내 팀을, 혹은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더 낫게 만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 말고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릿의 반절은 이미 갖춘 겁니다. 네 번째, 희망. 4가지 중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희망. 더크워스가 말하는 희망은 다 잘 될 거야 식의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실패를 나는 안 되는 사람의 증거로 보는 사람과 실패를 아직 덜 된 사람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겪어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희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훈련 가능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반복적으로 연습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포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더크워스의 대답은 의외로 세밀합니다. 낮은 차원의 목표는 바꿔도 됩니다. 방법이 안 통하면 방법을 바꾸고 전략이 틀렸으면 전략을 수정하는 건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차원의 목표, 내가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 그 방향성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음악가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잘 안 되면 기타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연주가 아닌 작곡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나는 음악이 싫어졌어 라면서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건 그릿의 입장에서 보면 포기입니다. 방법은 유연하게, 방향은 단단하게. 이게 더크워스가 말하는 그릿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연습실에서 혼자 땀 흘리는 사람의 모습이요.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시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그냥 하루하루 쌓아가는 시간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보통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더크워스의 언어로 말하면 그건 그릿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는 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는 건 당신이 성장의 경계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오늘 한 걸음이라도 넘는 것, 내일 또 한 걸음. 그게 쌓이면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당신을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